실무진은 팀장급 이하가 들어와요. 그래서 부장 밑으로 들어오고요. 이사, 상무 이런 분들이 보통 임원진 레벨로 들어오시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들어오시는 분이 다르기 때문에 질문의 의도도 굉장히 다를 수 있고 면접의 흐름 자체도 굉장히 다를 수 있고 보는 포인트도 굉장히 달라요. 1차 면접은 어찌저찌 잘 붙었는데 이제 남은 건 우리 2차 면접, 바로 임원 면접이죠. 그래서 임원 면접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회사에서 임원을 마주치는 일이 한두 번 정도 있지 않았나요? 깊이 있게 대화를 나누거나 일적으로 같이 하거나 하는 비중이 굉장히 낮았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면접을 1대1로 본다라고 생각하니까 더 떨리고 긴장되는 게 사실인데요. 오늘은 경력직에서의 실무 면접과 임원 면접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면서요. 그래서 각각의 면접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고 어떤 태도로 그 면접에 임해야 되는지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꾸니입니다. 저도 경력직으로 제일 처음 이직을 시작했을 때 굉장히 고민이 많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내 경력이나 이런 것도 돋보이면서 그 사람들한테 내가 했던 일을 면접 자리에서 풀어서 그들이 설득당하게끔 얘기를 할 것인가. 이 부분에 주안점을 맞췄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무진은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실무진들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딱 하나예요. 이 사람이 여기 회사를 와서도 동일하게 일을 잘 할 건가. 그러니까 일을 잘하는 사람을 뽑고 싶은 게 우선순위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팀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여기 회사에서 이 팀을 이끌고 있는데 각각의 한 명의 역량이 뛰어나면 일 분배도 잘 이루어질 거고 맡은 일에 대해서 또 빠르게 완벽한 피드백이 올 거고 그러면 사실상 내 일이 조금이라도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팀장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는 일을 잘하는 사람이 우선순위겠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성을 쓰레기인 사람을 뽑진 않아요.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질문 정도는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질문 자체가 그 일의 성과,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충분히 됐다면 그렇게까지 비중이 높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실무 면접은 웬만하면 내의 성공적인 경험 두세 개를 스타 기법으로 해서 어떻게 설명을 잘 할 수 있을 건지를 주안점으로 놓고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반대로 우리 임원 면접은요, 들어오시는 분들이 누구죠? 우리 회사에 가장 높으신 분들이고 10년, 20년 정도 회사를 이미 다니셨던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 앞에서는 우리가 뭔가 거짓말을 한다거나 하는 게 다 티가 날 수밖에 없어요. 눈빛, 그리고 말하는 태도 이런 거에서 이미 다 들통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 임원 면접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냐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임원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뭘 가장 중요시 여기는지를 아시면 됩니다. 임원들은 뭘 제일 중요시 여길까요? 그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로열티, 그리고 우리 회사에 왜 지원을 했는지, 그리고 그 사람 자체의 가치관, 조직에서의 얼마나 잘 융화가 되는지 이 세 가지를 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맞춰서 내 답변을 좀 준비하신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최대한 솔직하게 답변하신다고 생각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로열티 질문이니까 경력직 같은 경우에는 이미 회사를 한번 다니다가 이직하신 분들이잖아요. 사실상 로열티가 왜 이 회사여야 하는지는 좀 비슷한 맥락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이 회사에 얼마나 오고 싶어 하는지가 그 임원분에서 납득이 되면 자연스럽게 로열티라는 부분도 가고 싶은 회사를 왔는데 당연히 오래 다니겠죠? 라는 사람의 기대감이 들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그 의심과 그런 부분들을 불식시켜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 회사여야 되는지를 좀 굉장히 잘 준비해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는 내용이 사실 우리 경력직은 이직 사유에서 잘 드러나게 돼요. 전 회사에서는 왜 퇴사를 하려고 하는지, 왜 이직을 하려고 하는지 이 부분이 바로 서 있으면 사실상 왜 그 회사여야 하는지가 그렇게까지 어렵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로열티라는 부분은 사실 퇴사 사유, 이직 사유, 그리고 지원 동기 요 세 가지가 같이 합쳐진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논리가 임원 면접 때는 굉장히 잘 정립이 되어 있으셔야 된다. 여기서 뭔가 하나라도 뭔가 삐끗나게 되면 사실상 그 로열티라는 부분은 굉장히 낮아져 버리기 때문에 합격할 확률 자체도 같이 낮아지게 되는 거죠. 제가 임원 면접이랑 실무 면접을 이렇게 계속 20번 이상 봐보면서 느낀 점인데 임원분들 중에 로열티를 중요시 여기지 않는 분은 못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로열티, 이 회사여야 되는지가 이제 검증이 되면 이제 또다시 질문하는 부분이 바로 인성 부분. 그래서 왜 너를 뽑아야 되는지입니다. 나라는 사람을 되게 다양하게 임원 면접에서는 많이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물어보냐면, 예를 들어서 본인의 동료들이 생각하기에 본인의 장단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물어본다거나, 아니면 내가 당장 그 전 회사 사람들 중 한 명한테 전화를 걸어서 땡땡씨에 대해서 물어볼 건데 그 사람이 좋았던 점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아쉬운 점은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상황으로 들어가서 나라는 사람이 업무를 할 때, 그리고 조직에서 융화됐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기 위한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준비는 상황별로 나가는 질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준비를 할 수는 없어요. 어떤 상황이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고 임원별로 각자가 가지고 있는 10년, 20년의 업무에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 이런 게 다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각각의 질문을 다 준비하려는 태도보다는 나라는 사람 자체를 어떻게 좀 입체적으로 알아갈 수 있을지, 나를 정말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지는 걸 추천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백문백답을 정리를 하면서 사실 이거를 스크립트를 짜려고 쓴 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정리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평소에 나라는 사람을 들여다보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나라는 사람은 맛집 가는 거 좋아하고 이 정도를 되게 피상적으로 알기가 되게 쉽거든요. 나라는 사람조차. 더군다나 저는 MBTI가 E라서 아무래도 밖으로 에너지가 많이 쏠리다 보니까 나에 대해서 좀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는 거는 굉장히 적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에 대해서 더 알기가 어려웠고, 나에 대해서 되게 잘 알고 가야 잘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나를 좀 더 알아가지? 라는 질문에 시작했던 게 제 백문백답입니다. 제가 실무진 면접을 거치면서, 그리고 이제 이력서를 보면서 어떤 질문들이 좀 나한테 올까를 제가 미리 뽑아놓은 질문지인데요. 이 백문을 보면서 내가 왜 이 상황에서 이렇게 대답을 하는지, 나는 어떤 답변을 할 것 같은지, 그렇게 답변을 한다면 왜 그런 근거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좀 이렇게 차근차근 생각하고 정리하다 보면 내 자신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임원 면접을 가셔도 나라는 사람이 어긋나지 않게 대답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백문백답을 꼭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이 질문지는 저랑 같이 이제 모의 면접 준비하시면 제공을 해드리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참고해 주세요. 만약에 굳이 내가 없다라고 하시면 시중에 나와 있는 뭐 예상 면접 질문들, 아니면 나를 알아보는 질문들을 조금 찾아보셔서 그거에 대해서 질의응답 시간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내 이력서, 그리고 경력기술서, 자기소개서, 내가 이미 제출했던 서류들을 보면서 내 스스로 나에 대해서 내가 왜 이런 발자취를 걸어왔는지, 내가 여기서 여기 회사로 옮길 때는 어떤 이유 때문이었는지, 그러면 그 전에 이직했던 사유가 지금에서는 또 같은 사유로 작용을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점검을 하셔서요. 나의 걸음걸이 하나하나가 일관성이 있다는 점을 어필해 주시면 임원 면접에서 굉장히 좀 좋은 인식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임원 면접에서 이런 질문도 받은 적 있어요. 우리 회사에 오고 싶은 점수를 0점부터 100점까지 있다면 당신은 몇 점 정도 주실 것 같으세요? 이 질문이었는데요. 저는 사실상 조금 망설였던 것 같아요. 우리 그렇잖아요. 점수화를 할 때 100점 만점인데 100점으로 다 하면 너무 자신감이 뿜뿜한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걸 어떻게 질문에 답변해야 되지? 라고 고민을 1초 잠깐 했지만 대답한 게, 저는 여기 오고 싶은 게 100점입니다. 비록 이 회사를 헤드헌터를 통해서 알게 되었지만 이 회사에 대해서 찾아보고, 그리고 이 회사의 직무를 본 결과 이제까지 내가 해왔던 업무와 굉장히 잘 맞을 것 같고, 그리고 내가 이직했던 사유들이 내 역량을 성장시키는 데 주안점이 되어 있었다 보니 여기 회사에 와서도 기여할 수 있고 회사도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구조를 띨 수 있을 것 같아서 여기 회사에 오고 싶은 점수는 100점입니다. 이렇게 완전하게 확신을 드렸던 경험이 있어요. 이 답변을 임원진께서 들으셨을 때 굉장히 좀 흡족해 하셨거든요. 얘 진짜 우리 회사에 오고 싶어 하는구나를 한 번 더 느끼실 수 있어서 좋은 인상을 남겼던 것 같아요. 임원분들은 이렇게 너가 왜 우리 회사에 정말 오고 싶어 하니? 라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잘 해주시면 정말 좋은 점수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준비하는 내 논리가 과연 임원들한테도 잘 맞을까? 라는 고민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이렇게 좀 해소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의 부모님 세대를 생각하면 쉽거든요. 우리 부모님이 완전 뭐 개방적이고 깨어있지 않는 이상 그 세대, 그 나이대란 말이죠. 그래서 그 나이대인 부모님한테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내가 이런 식으로 논리를 가져가는데 이게 부모님 듣기에 납득이 가능한지, 이해가 가능한 답변인지, 이거를 진짜 우리 가까이에서
체킹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체킹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기성세대가 들어봤을 때 납득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그 답변을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경력직의 실무 면접과 그리고 임원 면접의 차이에 대해서 좀 다루어 봤는데요. 경력직은 무엇보다 이직 사유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회사는 다 똑같거든요. 우리가 사실 겉에서 봤을 때는 잘 모르겠죠. 하지만 들어가다 보면 일하는 사람, 구조 이런 거는 다 관료 체제를 띠고 있기 때문에 거의 웬만하면 동일합니다. 각각의 회사도 그걸 알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서도 불화나 안 좋은 포인트들이 있었다 그러면 우리 회사에서도 적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심혈을 기울여서 보는 게 이직 사유거든요. 그래서 그게 꼭 납득이 돼야 되는 관문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경력직 이직 면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좀 내 스스로의 성과에 대해서 내가 진짜 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그 상황에 맞게 그리고 왜 내가 그 행동을 했는지 나라는 사람이 좀 잘 드러나게 라는 관점에서 그 성과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연습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에 대한 로열티, 왜 이 회사여야 하는지, 왜 이 회사가 다른 회사들이랑 다르게 가야만 하는지 요 세 가지를 꼭 준비를 이직 면접에서 하신다면요. 웬만하면 다른 질문들은 스무스하게 넘어가실 거예요. 이 부분이 잘 납득이 된다면요. 제가 오늘은 이직을 4번 했었고 그리고 실무랑 임원 면접도 굉장히 몇십 번 이상 봐본 사람으로서 실질적인 조언을 많이 드렸는데요.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경력직 실무 면접, 임원 면접을 보실 때 있어서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임원 면접에서 좀 실질적으로 어떤 질문이 나오는지를 같이 다뤄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임원 면접을 이제 봤던 그 사례들을 중심으로 그 어떤 질문들이 나왔는지를 정리해서 가져오려고 해요. 그래서 이게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이랑 좋아요, 알림 설정 해두시면 가장 빨리 받아보실 수 있으시니까요. 그것도 참고 부탁드릴게요. 오늘 좀 임원 면접에 대해서 그리고 실무 면접에 대해서 얘기하느라 좀 많이 길어졌네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